안녕하세요. 자, 문제 보면서 주택임대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하냐면 여기 임대차는 우리 3편 채권편에 있거든. 그래서 임대차는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채권계약은 요 계약이니까 계약은 누구에게 주장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혼인계약 했다면 아무에게나 혼인을 하자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막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은 임차에 있는 임대인에게만 주장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존속 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을 산 경락인에게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건물을 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빨리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야 될 신세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채권계약의 효력을 이 사람에게도 주장하자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대항요건, 발생 시기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해서 전제해서 물어봐 버려. 그래서 일단 자 문제 보면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밑줄 그어봐. 대항요건 갖춤. 그러면 대항요건 갖췄다면 이제 대항요건 갖췄다면 그 봐라 대항력 없는가 있는가 먼저 고려해. 검토를. 대항력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자, 이 갑이 소유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해 주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이 뭐 인도 주민등록 맞췄다 그런 것도 안 물어본다니까. 마치 주민등록은 가족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그런 거 공부했다고 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대항요건 갖추었다 나와버린다고 주택임대차에서는. 그래서 인도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서 인도와 주민등록 11월 11일 날 계약 체결하고 11월 11일 날 인도 주민등록 맞췄다면 이렇게 돼. 맞췄다면 그 후에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 맺은 사람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한다. 이런 경우를 다시 대항력 있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대항력 있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는 그 전에 여기에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경락인은 저당권 혼자 간다고 동생들 싹 데리고 간다고. 저당권자 경매하면 경락을 받으면 경락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항력 없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없는을 먼저 이해해 놓지. 다시 한번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 있다 없다를 하려거든 일단 대항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러면 대항요건이 다 같이 인도, 주민등록 마치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다음날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근데 저당권은 인주 마치기 전에 있었지 않았어. 그 경락인은 저당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경락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있었던 사람 취급된다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대항력 있는 없는 따졌고 두 번째는 이 주택임대차의 효력은 대지에도 미쳐 안 미쳐? 주택임대차의 효력은 대지에도 안 미친다면 그 미친놈이요. 비행기 타고 옥상에 올라다녀? 땅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임차주택의 효력은 비록 주거용 건물을 빌렸어도 효력은 땅도 다니잖아. 이렇게 단독주택 빌렸으면. 그러니까 대지에도 미치는 건데 여기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누구냐 또 이렇게 물어본다. 양수인. 따라서 이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겠어? 아닌 사람이겠어?
아니다고. 다시 한번 대지에 효력이 미치지만 그 사람에게 보증금 내놓으시오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만을 양수원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놔. 대지만 산 사람은 임차주택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 여러분, 우선변제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경매나 공매 시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대지에는 우선변제권 있어 없어? 대지에. 대답하지 말자. 기죽으니까 서로. 임차주택의 효력은 대지에도 미친다고 그랬는데, 대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우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받을 수도 있고,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도 있고 최우선변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주택임대차에서는 우선변제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항력 없는 우선변제권자 있잖아. 대항력 없는 우선변제권자가 뭐냐면, 대항력도 없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대. 이 사람이 다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항력도 없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대항력 없는, 그러니까 이거 대항력권 일단 갖췄어 안 갖췄어?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자고. 다시 대항력권 갖추었다. 그리고 없는 있는 쓰자니까. 일단 대항력권은 갖추었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 라고 약속을 해. 아예 대항력권 안 갖춘 건 얘기할 것도 없다고. 여기 저당권이 있는데 인주 맞췄어. 대항력권 갖췄죠. 대항력 없는. 그럼 요 사람은 대항력 없는 요 사람도 우선변제권자가 되는 경우 있잖아. 그 사람이 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 사람도 대항력권을 갖춰야 돼. 일단 대항력권을 갖춰야 된다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 여러분, 소액 임차인 말이야. 보증금 서울에서 1억 5천 이하는 얼마까지? 5천까지는 선순위보다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최우선 변제 아니요. 근데 그 사람도 대항력권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 사람들은 대항력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아니, 정신이 그래. 지금 정도 되면 모든 게 배운 것도 같고 안 배운 것 같고 그래. 근데 공부는 어용부용해서는 안 된다니까, 절대. 그래서 여기서 임대계약을 해서,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인주 맞췄어. 인주 맞췄는데 11월 11일 날 인주 마치면 11월 12일 날 오전 0시부터 대항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다니까. 대항력. 그럼 요 사람도 우선 변제권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게, 여러분, 우선 변제권이란 배당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경매에서. 근데 이 사람도 확정일자 안 갖췄어도 이 사람의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라면 5천까지는 선순위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최우선 변제. 이 사람보다 먼저 받게 해준다, 그 말이 아니야. 새치기 한 놈들, 내가 얘기했지. 다 새치기 하는 놈. 저당권자는 선순위 딱 1번 순위로 잡아놨는데 그 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새치기 하잖아. 그러면 새치기 하는 친구도 대항력권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항력권은 갖췄는데, 만약에 새치기가 아니라 임차인이 여기 있었다면 젠장 대항력 있는 없는 따질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순서대로, 다시 한번 순서대로 받는다. 우선 변제, 새치기 한다, 최우선 변제. 그냥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받는 거고, 최우선 변제는 우선 변제 받는데 그것도 새치기에서 먼저 받는 걸 최우선 변제라고 하잖아. 기억하셨나? 개념만 정리해보자고. 다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래. 근데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있어야 없어도 이 사람은 어차피 대항력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변제 세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치기 하는 사람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잘 기억해.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우선 변제 받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것이 소액 임차인이라 그 말이야. 서울은 얼마? 얼마 이야? 그런 건 기억하지 말아.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런 걸 기억하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없어지고. 서울은 여러분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공부하면 민법은 1억 5천 이하는 3분의 1, 2분의 1, 5천까지 그걸 공부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외워놓으면 아 공부가 됐구나 하고 머리가 만족 온다니까. 근데 그런 것과는 민법 시험은 하등에 상관이 없잖아. 그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지 서울에서 1억 5천 이하는 뭐 3분의 1까지 5천만 원까지다 그런 거 안 나온다고 얘기해. 주택 임대차에서 2기 연체하면 뭐 해지 통고한다 해지한다 나오지도 않아. 월차임 전환 뭐 상가는 4.5배 주택은 2.5배 뭐 그런 나오지도 않는데 막 그 공부하고 외우고 앉았어. 그건 내지도 않다니까. 왜냐하면 민법 교수들이 그런 걸 외우는 걸 싫어해. 민법 교수 조문 보면 될로 먹어서 무속에 외우냐고. 미국에 공부한 걸 따라서 구구단 안 외운다니까. 수판 갖고 가도 않고 전자계산기 눌러보면 나오니까 그 외우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미루는 생각이라고 그래. 공부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법률 문제를 물어본다고. 법률 문제. 대항력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대항력 있는 없는 구별하셨지? 구별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인주 맞췄는데 여기서 이 건물을 병이 샀다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갖춘 후에 샀으니까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이 사람은. 자 여러분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이 사람이 갑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면하는 거예요? 그 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해봐, 여기서 임차 건물이 소유권이 바뀌면 임대인이 원래 을은 해병대 출신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보니까 방위 출신이 들어온 거예요.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면 갑에게 나 나간다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다시 한다. 갑과 을이 계약 맺었는데 건물을 팔았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갑이 여기서 약속 지켰어 못 지켰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래서 임차인은 여기서 임대차 존속 중에 건물이 팔리면 나갈 수도 있어 없어?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나가든가 대항하든가. 그럼 나가려거든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야 돼? 갑에게 이렇게. 그랬더니 갑이 야 이 병이 계약 인수했는데 그랬더니 인수했어? 그건 니네 사정이야 임마.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데 네가 왜 너네들에게 인수고 자시고 할 거 있어. 그래서 여기서 빨리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봐. 시험이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이 양도가 되면 존속 중에는 이게 물어보. 그것이 어려워. 기억이 안 되냐? 여기서는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야 돼? 여기서는 누구의 종료가 되었어. 누구에게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우리 시험은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갑 또는 병에게 보증금 내놓으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틀렸어요. 이렇게. 그럼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을은 갑 또는 병은 틀렸다고. 여기서는 갑에게, 여기서는 누구에게? 병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을이 이렇게 병에게 나중에 을 다시에게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이렇게 이 사람이 채권자가 돼. 보증금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받아가야 돼. 임대인이 보증금 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이렇게 임차인에게 여기서 주면 임차인에게 주면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주면 을 다르게 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돈 주면 이 주식에서 망한 놈이거든. 그러니까는 돈 주면 이거 다른 사람이 채갈까 봐서 이 사람 소송을 제기해. 판사야.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주도록 명령 좀 내려다오. 자, 이거 본다. 전부 명령 채권. 그래서 법원이 명령에 의해서 이 갑은 이렇게 보증금을 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채무자였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었지? 이것을 따르다 채무자의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자로 변하는 것을 제3채무자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1억을 이렇게 줘야 되고 그럼 임차인은 받아서 누구에게 줘야 돼? 병에게. 근데 병이 여기서 소송을 제기했어. 임대인아, 임대차가 종료되면 너는 그 돈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주어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른다. 전부명령 채권자. 이 사람이 이제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을에 대한 채무자였는데 다른 사람의 채무자가 됐잖아. 근데 여기서 건물이 여기서 이제 전부명령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명령 판결이 떨어졌는데 건물이 팔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원래 여기서 소제기해서 갑이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건물이 팔렸잖아 이제. 그럼 이 사람은 갑의 지위를 승계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 병이 갑의 지위를 병이 승계했지? 원래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었는데 갑의 채무를 승계했잖아 이렇게. 이런 걸 제3채무자다 그래요. 자 이제 문제 보자. 1번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췄는데 임대인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게 전형적인 31의 문제 아니야 작년도.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 갑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팔았다면 이제 여기서 팔았다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안 면한다? 면한다. 못 면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여기서 월세를 한 달 미뤘어. 한 달 못 냈어. 근데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서 한 달 못 내면 우리 연체료는 우리 공부했잖아. 지상권이든 어디든 연체료는 승계해야 안 해. 따로 2년 해야 된다 배웠잖아. 지상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으로 따로 2년 해야 된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건물 이렇게 샀을 때 이 원래 임대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1개월이었다면 자기부터 2개월 해야 되겠어. 합해서 2개월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항상 연체료는 어디든 승계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자 임차권,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디든 연체료는 승계 안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몇 기 연체해야 돼? 2기. 그건 이제 기억해야 돼. 2기. 상식이니까. 3기를, 상가는 몇 기? 상가는 3자 들어갔으니까 3기. 주택은 2기 하면 되지.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2번 연체해야 된다. 이게 2개월. 2번, 3번. 임차주택 양도정 보증금 채권이 뭐였어? 가압류된 경우. 그러니까 이 가압류 채권,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해서 하면 여기다가 건물에다가 가압류 등기 해놨겠지. 그러면 이제 보증금 반환해줄 사람은 누구요? 양수인이. 이 사람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해버리지. 이것을 다르다.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가 제3채무자에다 몇 줄 그었죠? 무슨 뜻인지. 그냥 여러분들은 제3채무자에다 몇 줄 그고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지금 이걸 산 사람은 원래 갑의 채무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갑의 채무를 이 사람이 이렇게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채무자 아닌 사람이 새로운 채무자로 개입되는 경우를 제3채무자라고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원래 채무자가 아니었잖아. 근데 새로운 채무자로 변했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제3채무자 이렇게 이해해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나중에 나중에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도 전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됐을 때 여기서 보증금 채권은 누가 가압류했겠어? 임차인의 채권자지. 임차인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건물 양수인이 돈을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셔. 그래서 제3채무자는 많이 나와. 주택임대차에서 딱 한 번 나온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병이. 이제 병이 임대차 종료 후에 병이 이렇게 보증금을 주었대. 그럼 병이 이렇게 보증금 주었다면 병은 갑에게 네가 주어야 할 보증금을 내가 주었으니까 너는 네가 줘야 될 보증금을 내가 주었으니 부당하게 이득을 누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빨리 부당이득 내놓으실수? 왜냐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병이 이렇게 보증금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기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고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야. 그래서 5번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꼭 이거 하나 외우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은 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임차주택을 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승계한다 해서 여기서 대지 양수인은 임차주택 양수인이 아니지. 그래서 대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대지 양수인은.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주의하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과 이제 5번은 보는데 여기서 여기 봐라. 이 사람이 5번은 이 건물을 병이 산 거요. 양도담보권 취득한 거예요. 거기서 한번 봐. 만약 갑이 채무담보 밑줄 그으셔봐. 채무담보 그리고 5번에다가 만약 갑이 채권담보 목적 나오지? 채권담보 목적. 자, 채권담보 밑줄 긋고 양도 밑줄 긋고 해봐. 5번에. 1번에 5번이다. 그러니까 이 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했는데 산 거요. 담보하려고 등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도담보권자잖아.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니까 주택을 산 사람이요. 담보권만 갖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어. 승계하지 않았어. 그래 이 사람 양도담보권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증금 내놓으셔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만약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이 양도했다. 그러면 이제 병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담보권 취득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어서도 임차인은 병에게 보증금 내놓으셔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물어본 거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누군가. 중개사 시험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누군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해. 임대차 존속 중 여기서 건물이 이렇게 양수인이 생기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야 된다고? 양수인에게만 이렇게 종료 후에는. 존속 중에 팔릴 때는 누구에게? 갑에게만. 종료 후에는 병에게만. 그러면
임차주택의 임차 건물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근데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만 취득했다면 아니다. 대지만 산 사람도 임차주택 양수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나중에 제3 채무자가 돼버린다. 이렇게 누가 압류했으면. 그렇게 연결해 놓으면 되고. 자, 이제 1번이 해결됐나? 우리 연체료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도 잘 이해해 놓으시고,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더라도 병이 을에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한 것 다시 내가 너를 위해서 내놓은 보증금 해주었으니까 내놓으셔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렇게. 1번 여러 번 보셔. 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은 확정일자. 여러분 확정일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확정일자는 그냥 순위만 가리는 거예요. 순위.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날짜 순위만 가린 거라고. 그러니까 주택임차인이 정확하게 대항력이 있었다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여기에 인도와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것과 확정일자를 제출할 때 달라졌어도 그 요건은 우선 변제권은 그냥 지장이 없다 그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는 확정일자에 기재된 그런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 주민등록부에 정확하게 기재 안 했어도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은 있어 없어? 확정일자로서 효력은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지. 자, 1번, 2번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계약서에 명칭과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어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는 거.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 확정일자는 그냥 순위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정일자를 분실했어도 우선 변제권 있음 없음? 있어. 분실했어도 다 이미 동사무소에 기재되어 있잖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부에 확정일자 란이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는 확정일자를 분실해서도 우선 변제권 있어. 2번. 자, 이제 여기서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자는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자란 누구냐면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 인주 마치고 확정일자 갖췄는데 여기서 그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다시 대항력 없는 우선 변제권 있는 이렇게 구별해. 다시 한번 대항력 없는 우선 변제권 있는.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다면 다 같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자, 다시 한다.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확정일자 받았어. 어쨌든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순서대로 받는 거니까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나머지 받는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순서대로 받아. 세치기해서 받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는 게 세치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치기 하는 사람도 우선 변제권자예요. 세치기 할 뿐이지. 근데 그것을 최우선 변제는 순서대로 세치기해서. 그래서 최우선 변제라는 말을 쓰고 우선 변제권은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저당권이 있었고 인도 주민등록 마쳤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대항력 없는이요, 있는이요? 없는. 우선 변제권은 있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어.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에게는 대항은 해 못 해? 못 하잖아. 쫄딱 망하지. 경락인에게 대항 못 하니까 이 사람은 배당에 참여해서 선순위가 받고 나머지라도 받아가야 돼. 동의해?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인도 주민등록 마쳤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나타났다면 여기는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도 있는. 그러면 배당에 참여 안 해도 돼. 경락인에게 대항해. 배당에 참여해도 되고. 그래서 2번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후순위가 먼저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에게는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배당 요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여기 봐. 배당 요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배당 요구는 법원에다가 요구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안 해도 돼. 근데 주택 임차인은 법원이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법원이 그 법원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등기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임차인은 등기를 아는 상태 아니야 여기는. 그냥 법원 자체가 알 수 없지. 그냥 알 수 없으면 전부 배당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이 알 수 있으면 배당 요구할 필요 없어. 만약에 임차권 등기 해놨다고 봐. 등기를 해놓으면 법원이 알 수 있어 없어? 그때는 배당 요구할 필요 없지. 등기 해놨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해줘.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어.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은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되거든. 집행권은. 그러니까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신청 전에 법원이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법원이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경매 신청원자는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는 거지. 경매 신청원자는. 근데 자 우선 우리는 어디서 배웠냐면 어디 여기 보자 이제 의뢰 토지에 갑이 저당권이 있는데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것이 키워드로 해서 연결이 돼야 돼. 저당권이 여기서 저당권이 수용되었어. 수용. 근데 갑이 1번 저당권자고 여기 병이 2번 저당권자 수용되었어. 그러면 수용되면 수용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걸 물상대위라고 하지 않았냐고. 수용금에서. 그럼 이 수용의 주체인 기업가 땅을 빼앗아간 사람 서울시에서 수용을 했다면 기업가는 수용금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당권자에게 나는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용금을 기업가에서는 일단 소유자에게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소유자에게 못 들어가게 압류해야 돼. 압류. 근데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제3자가 해도 된다. 그러면 제3자가 압류했으면 만약에 2순위 저당권자가 압류했다면 갑은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배당 요구해야지. 여기는 이제 수용금으로 변했으니까.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배당 요구 안 해서 후순위가 받아가면 네가 내 몫을 부당하게 받아갔으니까 내 노릇이 할 수 없다고 그러지.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여기 이해해놔버리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기 요약집. 자, 요약집 페이지 75페이지를 한번 펴보셔봐. 75페이지. 요약집. 근데 공부를 좀 잘 하려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야 끄집어내거든. 75페이지 펴보면 맨 밑에 저당권의 효력이 11번을 봐. 11번. 물상대위 본다. 저당물의 찾으셨나요? 눈이? 다 같이 읽어보자. 저당물의 시작. 전악물의 변형된 가치에 대한 누구의 압류시? 그러니까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돼. 제3자가 압류해도 돼. 그러면 제3자가 압류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그래, 제3자의 압류시 이제 여기까지야.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배당금 내놓으셔 헐수 안 돼. 이거 배당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소유자에게 넘어갔다면 그때는 물상대유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내놓으셔 헐수 그 두 개를 기억하란 말이야. 거기서. 그래, 주택임대차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지 않아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해서 후순위가 받아갔다면 후순위는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이 아니니까 후순위에게 내 목 내놓으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상대위권과 똑같은 지금 내용을 여기서 문제를 내잖아. 지금. 자, 다시 문제 2번 간다. 문제 2번에 2번.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대. 안 해서 후순위가 먼저 배당 받아가면 임차인은 후순위에게 네가 내 몫을 원인 없이 받아갔은 게 내놓으셔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셔? 그 다음에 3번은 대지 나오지. 대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대지는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우선 변제도 있어 없어? 있어. 대지에도
대지에도 우선 변제도 있고, 만약에 대지만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잖아. 그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 대지만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여기서 세치기도 있음 없음? 있어.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도 있어. 대지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이 건물에, 가보이 건물의 을이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 갖췄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대.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 오면 확정일자에 의해서 땅에 대해서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저당권자 먼저 받고 받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동의해? 그 다음에 그 후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건물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고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고 분시배당에서 안분배당 받아갈 수 있어. 주택임차인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저당권이 있을 때 저당권자가 대지만 경매해도 주택임차인은 확정일자 받아두었다면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이게 순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받고 나머지 받고. 어차피 건물이나 토지에 저당권 두 개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지에 저당권이 있고 이 건물에 대해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도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 세치기 할 수 있음 없음? 있어. 그러니까 자, 따라서 대지에는 우선 변제 있고 세치기도 있다. 세치기도 할 수 있어. 다 있어.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도 있고 최우선 변제도 있다고. 근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없는 경우가 두 개 있으니까 그거 외워야 돼. 최우선 변제 없는 경우가 다 후후 없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가 후후 없다. 외워버려.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 다시 한다. 최우선 세칙이 없는 경우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는데 여기 봐. 여러분들 하나 배워서 건물에 여기 소액 임차인인데 이 건물에 임차권, 자, 을이 여기 봐. 임대차 그냥 듣고 말아. 이 건물에 인주 마치고 살고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이 건물에다가 명령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해놓고 나중에 이사 갔더니 그 후에 소액 임차인이 건물에 들어온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선순위보다도 최우선 변제 없지. 그러니까 다 같이 명령 등기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 없잖아. 알아들어? 그 요약집 보자. 요약집에 최우선 변제 없는 경우가 페이지 100페이지에 여러분 요약집 100페이지 5번 봐. 대항력 없는이요 있는이요? 대항력 없는 그 제목을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내가 알아. 왜 모르냐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제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제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딱 글을 요약집 글을 읽으면 제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나는 제목을 뽑아서 이해하도록 해서 제목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는 5번 읽어봐도 돼. 다 같이 대항력 없는.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이니까 대항력권을 갖췄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세치기요. 세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치기는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지 대항 요건은. 그리고 대항력 없는 우선 변제권자 여기가 누구냐면 세치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근데 거기에 그 예외 한 번만 밑에 2번 예외. 예외에 뭐라고 되냐면 다 후후 없다. 그게 뭔 얘기냐면 기억번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아시잖아.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 가려거든 그냥 가야 돼? 등기해놓고 가야 돼? 근데 임대인이 등기 안 해주면
법원에다가 등기 좀 하게 명령 좀 내려주시오 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데,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그 건물에 등기가 되고, 그럼 임차인이 이사 갔잖아 지금. 근데 거기에 새로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그 건물에 새치기 해버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여럿 있잖아. 그래서 후에는 안 된다. 그것이 다 등기 명령 후에는. 그 하나는 알았지 이제. 후 없다 해서 하나는 알았어. 또 하나는 여기에 봐라. 여기 의뢰 땅에 여기에 저당권이 생겼고, 저당권. 여기 봐.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 후에, 여러분 봐. 저당권 성립 후에 들어온 건물은 보호해주지 않잖아. 알아들어?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하고 건물을 축조해서 이 건물을 주거용인데, 건물을 축조해 여기에 병이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있어 없어? 새치기 할 수? 있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한 거 아니잖아. 여기는 새치기 할 수 있는데, 시방 땅에다 새치기 하냐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 땅.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 후에 그 건물을 축조하여 그 건물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땅에 대해서는 새치기 없다 그 말이야. 정리됐나? 또 눈빛이 저거. 최우선 면제는 땅에도 있다고 잘 알았어. 그러니까는 대지에도 있고 건물에도 있는데, 건물에 없는 경우 한 개 있고 대지에 없는 경우 한 개 있으니까 그걸 각각을 기억하라는 거야. 다시 한번 후후 없다. 말 이렇게 알아들었어? 이제 문제 읽어보자. 3번 대지 나왔네. 대지. 그럼 여러분들은 대지 그러면 우선 변제도 있고 최우선도 있고 우선 순서도 있고 새치기도 있고 그 얘기야. 자,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동그라미 쳐봐. 후 신축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 따라서 후 신축 법지 없고 일괄 있다. 저당권 배울 때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우리는 공부 다 끝났다고 돼요.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이 딱 여기 봐라.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되었다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건물은 대지에다가 저당권이 성립되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그 후에 건물 지었다면 법정지상권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따라서 나대지에 저당권 성립되었다 그 말은 건물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없어. 근데 그 후에 축조되었을 때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져도 건물 소유자는 법지 없고, 이제 됐지? 이 건물을 소액 임차인은 땅에 대해서는 새치기 못 한다 그 말이야. 땅에 대해서는. 이제 됐냐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새치기 못하는 경우가 다 건물에, 땅에. 그럼 여러분들은 주택 임대차 그리고 대지에도 우선 변제도 있고 최우선 변제도 있다는 걸 먼저 전제해야 돼. 대지에도. 알아들었지? 근데 대지만을 산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게. 정리했네. 주택 임차인은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있고 최우선 변제 있고, 근데 최우선 변제 없는 경우도 있다. 주택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있다. 근데 없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각각 다 후후 머릿속에 넣어버려. 후후 없다 이렇게. 그건 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넣다 보면 흔들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나하고 약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가서 60점 비벼서 맞는 거고, 혼자서 공부한 사람은 못해.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딱 보는 순간 그 새끼 말이야 꼭 도끼는 뜨고 후후 없다 했는데 이거 딱 나왔네.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아무리 잘한 사람은 변별력이 없어. 이것이 어디다 써먹고 나오는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거든 지금부터는 변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지 말고 내가 헷갈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든가 차이를 찾아서 그 차이점을 공부하는 게 공부라고. 시험 공부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노트에다 한번 써보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써보냐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생각하면 시험 보러 가서 점수 맞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가서 책 읽어보고 위안 삼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10월달 내일 모레 내장산 단풍 들어봐라.
그거 갈 필요 없다니까 책 보면 울고 뿔고 돼서 그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공부 다 해놓은 것처럼 착각을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반드시 비교하라고. 민법은 비교. 개념 정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했어 안 했어? 3번. 3번은 중요해. 4번. 점포로 사용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었다. 건물 소액 보증금은 건물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아까 내가 후 없다고만 요구를 해. 그럼 나머지는 다 있어. 지금 뭔 얘기냐면 이것이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래. 애초에. 근데 상가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대. 근데 여기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되었대. 됐나?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 볼 필요 없어. 보면 계약 체결시에 주거용 건물이면 다 주임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해줄 건 다 보호해줘. 그러므로 상가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나중에 건물이 용도 변경되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기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면 최우선 변제 없는 게 후후 그것만 요구를 하니까 다 있어. 만약에 그런 경우 없다고 한다면 후후후 없다 3개짜리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포로 딱 고민 넣지 마라. 점포였는데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뀌었대.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지. 어디 이제 4번 한번 읽어본다. 점포로 시작.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은 그럼 여기서 상상이 상가 건물을 주택임대차 안 했을 거 아니야. 상가 건물을 주택임대차 하겠냐? 적용이 안 받는데? 그럼 주거용 건물이 용도 변경되었다고 말하고 변경되고 나서 계약을 했구나 이런 상상을 해야지. 근데 용도 변경되었을 때는 주거용 건물이니까 다 적용받는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가 임차인의 인주 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인주 마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겨? 그러니까는 저당권이 있는 날 인주 마쳤다면 후순위가 돼버리잖아. 대항력 없는 이니까. 인주 마친 다음 날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으니까는 인주 마친 날 저당권이 있었다면 이 경우는 대항력 없는 이렇게 되지. 이해 가셔요? 어디 저당권자의 설정 등기의 일자가 인주 마친 전입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경매시 임차권의 대항력은 인정되지. 그게 지금 대항력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따라서 대항력 있는 없는 우선변제권 있는 없는 세치기 하는 못 하는 그거 3개만 알면 다 끝나. 세치기 하네 못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이제 임차권 이제 갱신 요구권 있었지. 그것만 하나만 정리하면 되지. 자, 3번 주택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 거기다 몇 줄 것이요. 올해 작년에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작년에 시험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왜? 갑자기 늦게 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갱신 요구권은 몇 줄 것이고 갱신 요구권에다 몇 줄 것이고 상가 임대차와 비교 이렇게 써놓고 공부해봐 한번. 갱신 요구권에다가 상가 임대차와 비교. 자 여기 다 있는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봐라. 대항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는 주택에만 미쳐 대지에도 미쳐. 대지에도 그런 한만 잘 강의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틀리네. 아까 대지만 산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다라고 목 터지게 했는데 그 말하고 이렇게 말을 바꾸면 또 모르는 거 보니까 대지만 산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미치지만
대항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대지만 산 사람에게는 보증금 내놓으시오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여기 써놨잖아요. 대항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는 주택만 대지에도. 아, 여기다 가로 안 해놔서 안 보여? 아까 이 말이나 따라서 대지만 산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다. 그거 배워 왔잖아. 아까.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또 틀리면 안 되잖아.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법에는 주택에만 미쳐, 대지에도 미쳐. 그래. 그런데 후에는 무엇이 없어? 세칙이 없다. 그 말이야. 세칙이 없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의 날이냐, 동사무소의 날이냐. 왜 이게 헷갈리냐면 상가임대차는 세무서장의 날인이거든. 그러니까 주택에서 이런 거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저 쭉 1번부터 계약법까지 진행해 오다 보면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하고 막 틀려. 공부가 모의고사 훈련 안 해본 사람들은 30번부터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도 없어. 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뒤에 주택임대차는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다가 비스톤 맞춰버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62.5 맞은 거예요. 근데 해설 보면, 여기 틀렸네? 그럼 해설 보면 이제 강사보다 더, 한종민이보다 해설은 더 잘해. 해설은. 여러분 그러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틀리게 내오는 함정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야지. 공부할 때 그런 걸 좀 기억해봐. 그래서 확정일자를 분실했어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이 정보 제공 요청인데 간단해. 확정일자 부여 동사무소에다가 임차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텐데 이해관계 있는 자는 봐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해관계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아니, 계약 체결하려는 자. 다시 체결한 자. 체결하려는 자. 그 사람은 아직 임대인과 이해관계 맺지 않았잖아. 그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기존에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는 동의 없이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 맺은 자는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거든. 확정일자 난의 정보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때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했지. 맺은 자, 맺을 자가 가서 동의 없이 막 뜯어보면 임대인은 안 되잖아. 근데 맺은 자는 이미 임대인과 계약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이런 건 동의 없어도 되고 맺을 자는 동의 있어야 되고 중개사에서 잘 나와 이런 것들. 그러면 그냥 이해해놓고 법이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구나 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